지금 재난지원금, 네.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다 줄 거야. 물론 이재명 지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8%만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는 다 줄 거야 하니까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그 시점인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 한 말은 그거예요. 100% 지급하지 말라는 말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12%를 더 주냐 마냐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자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럼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전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다 나눠준 적 있잖아요. 네. 그때는 왜 조용하던 분들이 지금 와서 여야가 이렇게 다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야 이재명 지사가 유력한 대권 주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2020년인가 1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도 경기도가 늘 보편 지원을 주장해서 100%. 그때도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거는 지자체에서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책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냐? 경기도 안에서도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각기 다 다르다. 이걸 공격할 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남양주시에 살잖아요. 그런데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했어요. 지역화폐 안 하고.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지만 그 또한 인정한다는 취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이 됐을 때 이재명 지사가 유리한 지점이 70%예요. 일부한테는 30% 정도의 더 반대하는 세력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 이슈가 됐는데 당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형평성이거든요. 그럼 다른 광역단체는 뭐냐 이렇게 형평성인데 다른 광역단체도 그 광역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2%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하여 그냥 이낙연 후보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신랄한 언어로 비판했어요. 그런 강원도 충청도 주민들은 뭐냐. 그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일종의 지역감정 자극이네. 그게? 저는 그런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역시 이제 1위 후보가 아니다 보니 공격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나올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이면서 동시에 대권 후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경기도 지사로서 저렇게 해왔습니다. 일관되게. 근데 대권 후보가 되니까 달라지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판단은 국민 몫일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재명 지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듣고 놀랐던 조그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경기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잖아요. 그럼 보험 적용이 돼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들어둔 보험이 있단 말이야. 경기도가. 근데 사람들 모르잖아요. 저 몰랐네요. 몰란 이유가 홍보가 안 돼서요. 그런데 홍보비 많이 썼다고 비난은 왜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현재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이나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홍보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뭘 하는지를 몰라갖고 못 받는 혜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홍보비를 갖고 와서 이제 이를테면 이재명 지사가 세금으로 자기 그 대선에 홍보비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 쪽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 세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 세비를 말하자면 그렇게 쓰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만들던데 저는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홍보비 많이 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홍보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알려있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건 국민이니까. 그 홍보라는 게 경기도가 이걸 잘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신청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이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저도 그러니까 그 홍보비 부분이 어떻게 잘 쓰였나만 도의회가 잘 감시하시면 됩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잘한 게 대부분이다. 남북관계나 외교,
경제 성장률, 방역 등 잘한 부분이 많다. 다만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고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 그 부분을 굳이 꼽으라면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굳이 꼽으라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부처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선장이 그 배에 가야 할 방향을 정하면 기관사나 선원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듯이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했고 지시했다. 그 방향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자.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어라. 중산층도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라였다. 그런데 못했거나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후보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는 어떤 발언이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건 인정해야죠. 이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했기 때문에 대권 후보가 되셨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 품격 있고 촌철살인의 답변에 매료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총리를 한 데 따른 긍정적 측면이라면 지금 저는 약간 그 국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닥 민심을 좀 못 보는 측면이 있는데 맞아요. 부동산에 관한 불만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까지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잘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도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임대주택 특혜 연장, 임대사업 특혜 연장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과 같이 져야 할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낙연 후보는 최장수 총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총리의 빛과 어둠, 총리의 쓴맛과 단맛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정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좀 내 본인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비판이 나는 진짜로 검증이라고 생각해요. 뭐 경기도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은 오히려 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 개선할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태도라고 보는데. 네. 자, 어쨌건 지금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전부 줄 거야. 물론 이제 일부 뭐 대도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나왔다고 그러긴 하던데 결국엔 이런 논란은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할 게 없다. 그리고 유불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이건 토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닥을 이해찬 대표가 잡으시기를 피해 지원금은 선별하는 게 맞다. 피해액에 따라. 그러나 소비 활성화 지원금은 보편 지급 100%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지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100%를 계속 밀고 나갈 건지 아니면 지금 7개인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뭐 일부는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7개 기초단체가 반대하면 대화해야 되겠죠. 대화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가 네. 88%로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난 더 웃겼다고 봐요.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합의까지 했는데 네. 우선은 88%인지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그냥 88%. 어떤 근거도 없이 88%. 저는 뭐 그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예.